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가벼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이제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친구를 만나는 일이 설렘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달력부터 피하게 되고 가기 전날 밤에는 괜히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떠올리고 다녀온 뒤에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기운이 쭉 빠지는 그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젊을 때는 그렇게 기다려지던 약속이 이제는 끝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웃고 떠들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라도 많아야 안 외롭다. 사람이 있어야 늙어서 쓸쓸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억지로 나가고 싫은 소리 들어도 웃고 넘기고 이미 끝난 관계를 괜히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정말 쓸쓸해 보였던 분들은 의외로 친구가 없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처는 수백 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임이 있고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울리는데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남아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많은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해질까요? 오늘 지혜담이 드릴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다는 사실. 외로움의 원인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은 관계에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삶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정상적인 변화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춘천에 사는 한 은퇴 교사의 삶이 등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은퇴 후 오히려 인간관계 때문에 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택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그의 하루를, 그의 마음을, 그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사라졌지만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순간 숫자도 조건도 없는 진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독을 미화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 때문에 지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여서 불안합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김도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은퇴 교사입니다. 김도현 선생은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했고, 학부모 전화를 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퇴직 후 그의 삶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갈 이유는 사라졌는데 전화벨은 여전히 울렸습니다. 동창 모임, 교직원 모임, 지역 모임, 취미 모임. 이제 시간 많으시잖아요.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그 말들이 축하처럼 들리지 않고 점점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비슷한 이야기. 누구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그리고 끝없는 비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즐거웠을까? 하지만 선뜻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나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에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걸까?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도현 선생은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모임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쉬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큰일도 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집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고 누군가와 통화하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이 한 박자 늦게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건 외로움이 아니라 쉬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로울 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의 정체는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나 자신과 멀어졌을 때 생깁니다. 김도현 선생이 지쳤던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를 끄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부터 조용히 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라도 많아야 덜 외롭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었고, 연결이 기회였고, 사람 속에 있어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미 힘든 관계인데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빠지면 외로워질 것 같고, 줄어들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이 나고 웃을수록 다음 날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고, 다음 약속이 벌써 부담이 됩니다. 이건 성격이 변해서도 마음이 좁아져서도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밖으로 퍼지는 방향이 아니라 안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도 예전 방식대로 사람을 계속 늘리고 모임을 유지하고 억지 웃음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현 선생이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외로웠던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헷갈립니다. 혼자 있음과 고립.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 선택한 쉼이고, 고립은 원하지 않는데 밀려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선생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순간은 사람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날지보다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성숙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은 즐거움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나답게 느껴지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히 편안한 사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괜히 비교하게 되고 괜히 기운이 빠지고 집에 왔어서 한숨부터 나오는 관계라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사람까지 없어지면 나는 뭐가 되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느라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잃고 있는가? 노년의 인간관계는 확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하고 선별하는 시기입니다. 짐을 줄여야 걸음이 가벼워지듯 사람도 줄여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김도현 선생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딱 제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려움이 왜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인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불안이 아니라 내 편이 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이런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아프면 누가 챙겨주지? 이러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사람들 기억에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김도현 선생도 이 불안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을 하나둘 줄이면서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낮에는 편안했는데 해가 지고 불이 꺼지면 머릿속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습관이 빠져나가며 남긴 공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 속에 있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위험한 구멍이 아니라 새로운 숨이 들어올 자리일 뿐입니다. 김도현 선생은 그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르게 다뤄보기로 합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말 많은 방송이 아니라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 사이에 침묵이 자기 마음과 닮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지 않아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그 감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더 힘들 거라고. 하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건 혼자라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도현 선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정리의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굳이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에게 사람보다 더 일정하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침은 바깥 공기를 들이는 시간, 낮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 저녁은 소리를 줄이는 시간. 이 단순한 리듬만으로도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생기면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김도현 선생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사람을 피했더니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급하게 찾지 않게 되자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줄였을 때 오히려 나타나는 뜻밖의 만남, 숫자도 조건도 없는 진짜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만남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만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김도현 선생도 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사라지자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조용해진 건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잡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몇 번 얼굴은 봤지만 인사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고개만 끄덕이려다 김도현 선생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네요. 그 말에 상대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다 쪽은 바람이 더 세더군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정치 얘기도 없었고, 자식 얘기도 없었고,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길지 않은 대화, 서로의 사정을 깊이 캐묻지도 않고 굳이 친해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김도현 선생은 그 만남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진짜 관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조건이 없고 기대가 없고 의무가 없는 만남일수록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면 당연히 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시간의 길이보다
만남 후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만난 뒤 내가 조금 더 나답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괜히 지쳐버리는지 김도현 선생에게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인사는 우정도 친분도 대단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그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관계에 무게가 사라지자 마음에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줄였을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붙들지 않아도 이어지고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 김도현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만난 뒤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채워진 사람만이 사람을 가볍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의 시간이 어떻게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힘든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도현 선생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빈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때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관리하는 시간으로 쓰자.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딱 3가지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앞을 천천히 걷습니다. 속도를 올리지도 않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누구와 통화하지도 않고 음악도 크게 틀지 않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호흡이 들고 나는 리듬만 느낍니다. 이 짧은 산책이 그에게 알려준 것,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아, 내 몸이 아직 나와 함께 있구나. 두 번째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김도현 선생은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길게 쓰지도 않고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편안했던 순간. 처음엔
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런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열고 바닷바람이 들어온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했던 그때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던 저녁 이 한 줄이 쌓이자 그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조용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세 번째는 세상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김도현 선생은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용건 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자 한 줄, 짧은 안부, 답장이 없어도 괜찮은 인사였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가늘게 유지하는 안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공백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했고 약속이 없어도 시간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되자 김도현 선생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혼자는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준비하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나를 잘 돌볼수록 사람을 덜 필요로 하게 되고 덜 필요로 할수록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는 역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질 관계만 남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람만 곁에 머뭅니다. 김도현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야 사람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당신의 삶에 조용히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기가 관계를 줄이기에 가장 좋은 때인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 건 약속이 반갑지 않고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된 건, 그건 당신이 차가워져서도 이기적으로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인생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고 세상 속에 서서 자리를 만들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가볍게 하고 내 마음이 숨 쉬는 방향으로 삶을 재배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예전 방식으로 사람을 붙들면 삶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현 선생이 평온을 되찾은 이유는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삶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넓어졌고 관계는 적어졌지만 삶은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관계의 온도입니다.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부담 없는 사람 하나,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난 뒤 마음이 고요해지는 관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10개를 버려야 한다면 그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 편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면, 아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누가 남아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간관계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을 장식하는 조용한 격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아니면 사람 속에 있어서 자신을 잃고 있어서 지친 상태입니까? 만약 혼자가 편해졌다면 그건 어딘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이제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인생. 그 길은 이미 당신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지혜담은 앞으로도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당연한 말들에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를 담아 전하는 채널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